안녕하십니까. 아빠는 노무사TV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라는 건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칙, 직장질서,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름 자체가 취업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인사규정, 복무규정, 인사지침 여러 가지 명칭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모두 통틀어서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 이름이 취업규칙이든 취업규칙의 이름이 아니든 그 모든 것들, 뭐 인사규정, 복무규정이 있다면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 관련해서 근로계약이랑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는 연차휴가를 20일 주겠다고 했는데 취업규칙에는 15일로 써있던가, 반대로 취업규칙은 20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15일로 되어 있던가, 이렇게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노동법을 이해하는 두 가지 원칙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으실 텐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면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이 되는데, 다만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한테 유리하다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이때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 작성을 하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상시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되는 순간 규칙을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는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1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미이행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이 없다, 우리 회사에 직원이 10명이 넘는데, 그러면 취업규칙을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규칙을 작성하실 때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규정이니까 회사의 내용대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또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잠깐 살펴보면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라고 되어 있고요. 상시 글 10명 이상인 경우에 작성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언제냐, 휴게 시간은 어떠냐, 휴일 휴가는 어떻게 할 거냐, 교대 근무가 있다면 교대 근무에 대한 내용도 쓰시고요. 근데 이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게 다 쓰여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 꼭 쓰셔야 되는 거겠죠. 우리 회사는 교대 근무가 없어요. 교대 근무가 없는 경우에는 교대 근무는 없어도 되는 거죠. 우리는 가족 수당이 없다, 그러면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우리 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넣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11번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사항이 2019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취업규칙을 새로 만드시거나 변경하실 때는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해 두고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데, 가장 최신의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2016년도 판을 쓰시게 되면 2016년도 기준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법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수정할 내용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최신 거를 사용하시도록 검색을 하셔가지고 쓰시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를 보다는 노동부 사이트에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서 이걸 눌러보면 취업규칙이 뜨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필수 기재 사항이 이렇게 들어있다, 요건 선택이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내용은 빼줘도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회사랑 관련 없다, 여기 선택이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빼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걸 쓰신다고 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시고요. 우리 회사가 틀린 건 수정하시는 거지, 차별금지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선택으로 되어 있지만 뭐 이거야 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시 차관 사항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게 적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각 조퇴 같은 경우에서도 뭐 우리 회사는 이런 내용을 넣고 싶다 또는 빼고 싶다 했을 때는 추가하시거나 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빼시는 것보다는 약간 수정을 하시는 방식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전문가한테 약간 의뢰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은 회사 맘대로 만들거나 변경해도 될까요? 취업규칙은 근로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된다면 근로자한테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회사가 취업규칙을 작성을 하거나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얘기를 듣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다. 근로자가 20명이다. 그럼 10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만들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지 않으셔야겠죠. 취업규칙을 이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 이상 지급을 하도록 취업규칙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년 일하면 17일 주기로 했다. 원래는 15일인데 근데 이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시 15일로 근로기준법 기준과 맞춰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변경되는 거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의견을 청취하면 되겠지만 불리하게 바꾸는 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모든 직원의 동의를 받는 건 아니고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유효하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를 할 때는요. 회사 내 의견 청취를 하고 변경을 할 때는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취업규칙 나오면 이것들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의견 청취를 하든 동의를 받든. 이 방식 자체는 회의 진행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취업규칙을 만들었으면 직원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또는 이렇게 바꿨다라고 할 때는 직원들이 모여서 자 우리 회사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고 동의를 또 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모든 직원들한테 회람하면서 야 사인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추후에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작성됐느냐 또는 유효하게 변경됐느냐의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취업규칙 할 때는 잠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취업규칙을 왜 만드는지 어떤 내용이 주요 있는지 한번 보고 의견을 달라 또는 동의해달라 이런 절차를 거치고요. 그 서류로서 동의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의가 끝나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서 양식이 있고요. 의견 청취했던 동의서 또는 의견 청취서 첨부를 하고 우리가 만든 취업규칙 요 세 가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신고할 땐 하나가 추가되는데요. 변경이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는지 신고대조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 변경 후, 그리고 바뀐 취업규칙 이렇게 총 4가지 서류가 들어가고요. 우선 양식을 먼저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양식인데 이거 취업규칙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 양식입니다.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경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 내용을 쓰시고 선부 서류가 있죠.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의서 말씀드렸잖아요. 동의서에다가 동의를 받거나 의견 청취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직원의 과반수 이상. 그래서 우리가 신고서에 20명이라고 돼 있다. 그럼 최소한 동의서에는 10명 이상의 사인이 되어 있어야겠죠. 동의 또는 의견 청취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겠죠. 왜냐면 난 사인 안 했으니까 나는 안 지켜. 이렇게 생각하시는 직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의는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이런 취업규칙이 있었는데 4, 5조 추가를 하겠다. 휴게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우리 1시간 30분으로 바뀌겠다. 그렇게 변경을 해서 쭉 정리를 해서 신고서, 동의서 접수하실 때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노동부의 관할지청에 방문하셔도 되고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인터넷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접수증은 잘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접수했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접수증을 보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초기직 접수증을 잘 받아주시고요. 변경 신고하면 다시 변경 신고 접수증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잘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잘못됐으니까 바꾸세요. 보정 요구를 서가 오면 변경된 취업 규칙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정을 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보정에 대해서 맞게만 보정하시면 되니까 크게 부담 가지실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업규칙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취업규칙은 작성이랑 신고 의무도 있지만 열람과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반하시면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취업규칙을 만드셨으면 처음에 그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있던 직원들은 내용을 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신규 직원이 오게 되면 취업규칙을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보여주시고 이걸 잘 봤다라고 해서 서명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서명을 꼭 안 받더라도 취업규칙을 좀 보여줘야 되시는 의무는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비치를 해두셔야 돼요. 직원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회사에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다 올려두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어디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거나 특정 장소에 비치를 해두시고 직원들이 언제나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 맞게 단순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표준 취업규칙 내용에 보면 인사위원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직원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 인사위원회를 만들려면 최소한 3명에서 5명이 필요한데 사실 그 정도면 사업주 외에 인사 담당자가 있는 경우도 드문데 인사위원회라는 게 취업규칙에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한 내용들이에요. 만들어서 쓰기가 뭐 큰 회사야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지만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을 징계를 한다 그러면 뭐 초심 절차, 재심 절차 이런 게 중소기업에는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취업규칙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런 거는 잘 만든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빼도 되는데 굳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징계거리가 있어요. 그럼 회사가 사장님 마음대로 하시면 무조건 부당징계가 됩니다. 이유는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법인데, 회사 법인데 그 법을 안 지키려면 뭐하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시냐면 그냥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다른 회사 거 카피해서 그냥 넣은 거예요. 또는 표준 취업규칙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뭔가 해석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꼭 검토를 잘 하셔야 되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은 좀 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웬만하면 인사위원회 규정을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정간 일치.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이라는 거를 노동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까먹은 거죠. 뭐 신고한 거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인사규정, 뭐 복무규정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 나중에 보면 취업규칙 내용이랑 인사규정이랑 복무규정이랑 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지각에 대해서 취업규칙은 어떻게 규정돼 있고 인사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고 복무규정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각각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규정과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에는 취업규칙 자체를 단순하게 관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규정도 사실 직원이 한 30명이에요. 이러면 제 판단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 하나로 충분하거든요. 뭐 인사규정, 복무규정 이런 거를 또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만드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은 건 좋긴 해요. 근데 관리를 전혀 못 하시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관리를 필수적인 내용들을 딱 쓰실 수 있는 내용만 관리를 하시면 좋고, 규정이 혹시 있다면 최소화하시고, 만약에 그게 어쩔 수 없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연관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출장이 많으니까 여비교통 규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취업 규칙에는 우리는 여비교통 규정을 따로 둔다 이런 내용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여비에 관련된 내용을 취업 규칙에다 다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비교통 규정은 때에 따라서 자주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취업 규칙을 매번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취업 규칙에는 간단하게 여비교통 규정을 둔다 라고 하고, 여비교통 규정을 따로 놓고 그것만 딱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뭐 복무 규정에도 들어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딱 여비교통 규정은 딱 하나만, 그 내용은 그 규정만, 그래야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여비교통 규정을 바꿀 때는 이것도 일종의 취업 규칙이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 동의를 받게 되겠죠. 또 하나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이렇게는 다 연계가 되어서 내용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해석을 할 때 취업규칙 따로, 임금대장 따로, 근로계약서 따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실 취업규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업규칙이라는 게 실무를 하다 보면 계속 신경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법 개정사항이 좀 많이 바뀐 게 있거나, 또는 회사가 좀 크게 뭐 제도가 바뀌었다, 근무 시간 자체가 바뀌었다거나, 아까처럼 뭐 휴게 시간이 막 크게 바뀌었다거나 이러면 어쨌든 직원들한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항상 관심을 두고,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갖고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뭐 2년에 한 번씩 취업규칙을 항상 손보겠다 이렇게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취업규칙을 매번 바꿔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꾸면 참 좋겠죠. 근데 뭐 우리가 취업규칙을 계속 그것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절차도 까다롭고 동의도 받아야 하고 신고도 해야 되는 그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기적 업데이트라고 말씀드리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취업규칙에 어떻게 돼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우리가 뭐 연차휴가를 10일로 하기로 했는데 근로기준법이 만약에 15일로 바뀌었다. 그럼 우린 취업규칙이 10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요. 그럼 한번 만들어 놓고 10년, 20년 가면 그건 또 취업규칙을 갖고 있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번 바꿀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은 유기적,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취업규칙 간, 규정 간에 틀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도 항상 관련이 되어 있고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취업규칙은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